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8일 일요일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정치적 갈등과 대재앙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각국의 움직임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통찰력을 들려주실 박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동의 엇갈린 평화와 갈등, 동아시아의 복잡한 외교 방정식, 그리고 중남미의 대재앙까지 숨가쁜 직구촌 소식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각국이 처한 상황과 그 이면에 숨겨진 맥락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국제정세의 핵심 축인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며 유럽 국가들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이스라엘 레바논 평화 기본 협정을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세관 집행국, 즉 아이스 국장의 강경파 인사를 지명하며 이민 통제 강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확고히 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아이스 국장 인사는 이민 정책에 대한 초강경 드라이브를 예고하는 것으로 다가올 선거를 염두에 둔 지지층 결집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국 경제는 견고한 모습을 보입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2.1%를 기록했지만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즉 PCE 물가지수가 3년 만에 최고치인 4.1%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엔트로픽의 최첨단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며 기술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미국의 1분기 2.1% 경제 성장률은 견고합니다. 하지만 4.1%의 PCE 물가지수 상승은 연방준비제도에게 큰 부담입니다. 인공지능 투자붐으로 기업 투자는 활발하지만 소비자 지출 감소는 성장 속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 수출 금지 해제는 특정 기업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미국의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미국이 중재한 이스라엘 레바논 평화 기본 협정 소식,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적사적인 성과로 평가하며 이란과 헤즈볼라에 대한 큰 타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헤즈볼라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협정은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한 남부 레바논 안보지대 유지 권리를 인정하고 헤즈볼라 해체를 조건으로 하기에 이스라엘은 오랜 수건을 해결한 셈입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경계심은 헤즈볼라가 협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를 반영합니다. 이스라엘 경제는 강한 셰켈과 번성하는 하이테크 산업을 바탕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방 예산 재정의 필요성 등 전략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유니스트림과 딥테크 산업의 파트너십 강화와 같은 미래 인적 자원 육성 노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스라엘은 하이테크 부문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하지만 전쟁 비용으로 인한 국방 예산 증가는 경제에 큰 부담입니다.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 분야의 소외 지역 청소년 참여를 지원하는 유니스트림과 딥테크 산업의 파트너십은 중요하며 인적 자본 투자가 국가 안보이자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레바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헤즈볼라 지도자는 이 협정을 굴욕적이고 무효라고 비난하며 전투를 계속하겠다고 천명했고 베이루트 거리에서는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협정 직후 이스라엘의 남부 레바논 드론 공격으로 인명피해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정치의 한 축이므로 이들의 반대는 평화협정 이행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헤즈볼라에게 이번 협정 수용은 저항의 축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협정 직후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은 불신과 긴장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분쟁으로 인해 레바논은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2026년 레바논의 국내 총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유엔 인구기금은 산모 돌봄 및 성기반 폭력 대응을 위한 기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레바논은 만성적인 경제난에 시달려왔습니다. 현재의 분쟁은 취약한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더욱 흔들고 있습니다. 전쟁과 재난은 특히 임산부와 여성, 아이들의 고통을 가중하며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보건 시스템 붕괴를 의미합니다.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시급합니다. 다음은 국내 소식입니다.
유시민 작가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정책에 대해 지나친 자신감을 경계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당내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국립서울현 충원을 참배하며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방위 협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정책에 대한 비판은 새로운 표심을 얻으려다 오히려 핵심 지지층의 불만을 사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 강조는 시의적절합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 실무회의에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처럼 복잡한 국제 안보 환경에서 한일 협력은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사와 안보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투트랙 전략이 현명한 외교적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드론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000억 원 이상 기업 50개를 목표로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하고 1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는 애플 가격 인상과 메모리 수요 둔화 우려로 반도체 주식이 급락했지만 인공지능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여전합니다.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 계획이 구체화된 모습입니다. 이 계획은 경제 성장을 넘어 국가 안보와 미래 산업을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이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반도체 주식의 급락은 일시적인 차익 실현 매물로 볼 수 있지만 인공지능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세를 확신하게 합니다. 이는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국회 참의원이 방위성 설치법 개정안을 가결하여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편하고 우주 영역 임무를 담당할 우주작전 집단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일본 경제계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촉구하며 압박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항공우주자위대 개편은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우주가 새로운 안보 전장이 되었고 일본이 우주 군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한편 중국의 일본 경제계 압박은 정치와 경제를 연계하여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일본 증시에서는 인공지능 관련주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지만 유가 상승과 엔화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로 변동성이 컸다고 합니다. 특히 엔화 약세는 수입 물가 상승과 가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동시에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중동 의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수급 구조 강화 계획을 지시했습니다. 엔화 약세는 일본 수출 기업에는 단기적 호재이나 장기적으로는 수입 물가 상승과 가계 구매력 하락, 내수 경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원유 운송 차질 우려는 일본 에너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전력 수요 증가는 모든 선진국의 과제지만 일본은 에너지 자립도가 낮아 더욱 취약합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에너지 안보 전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중국 소식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캄보디아 훈센 주석과 만나 신시대 전천 후 중국 캄보디아 운명 공동체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5명의 전국인민대표 자격을 종료했는데 여기에는 중공중앙정치국 위원과 인민해방군 장성들이 포함되어 있어 제21차 당대회 준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진핑 주석이 캄보디아와의 운명 공동체를 강조한 것은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1대1로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캄보디아가 영내 패권 강화에 중요합니다. 한편 전국인민대표 자격 종료 소식은 제21차 당대회를 앞둔 공산당 내부 권력투쟁이나 정풍운동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경제 및 기술 분야에서는 장거칭 국무원 부총리가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 융합을 강조했고 2026년 10대 신흥기술 보고서에서는 만물 인터넷 전력망, 직접 리튬 추출 기술 등이 주목받으며 중국의 뛰어난 성과가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유명 발명가들이 완전히 분해 가능한 신소재를 개발하여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거칭 부총리의 발언은 중국이 첨단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10대 신흥기술 보고서에서 중국의 성과가 두드러지는 것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와 인재 양성 정책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국은 이제 차세대 핵심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려 합니다. 완전히 분해 가능한 신소재 개발은 환경 문제 해결과 함께 산업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중남미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최근 규모 7.2와 7.5의 강진으로 1,430여 명이 사망하고 3,238명이 부상당하는 등 대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은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액이 국내 총생산의 약 6%에 해당하는 6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미 10년 이상 이어진 경제적 혼란과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의 강진까지 겹치면서 국가 시스템이 마비될 지경입니다. 취약한 인프라와 정치적 불안정이 자연재해와 겹쳐 훨씬 더 큰 인명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GDP의 6%에 달하는 피해액은 베네수엘라 재건에 막대한 부담을 지울 것이며 이는 국가 경제 근간을 뒤흔드는 재앙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 체포 이후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 체제가 들어섰지만 지진 대응의 부적절성으로 국민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촉구하며 베네수엘라의 지진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원조 패키지를 보낼 계획입니다. 동시에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 무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여 석유 판매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임시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고조되는 것은 정부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인도적 지원과 석유 제재 해제는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안정을 유도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석유 판매를 통한 경제 활성화는 재건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정치 개혁과 투명성 없이는 과거의 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박 작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중동의 첨예한 외교전과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 경쟁,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안타까운 대재앙까지 다양한 글로벌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박 작가님, 마지막으로 오늘을 아우르는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네, 국제정세의 끊임없는 변동성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인간적인 연대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박 작가님의 통찰력 있는 말씀과 함께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